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 낭자입니다. 오늘은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으라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단식에 반대하는 잘못된 정보를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많이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단식하도록 만들어졌다. 거의 모든 지역과 문화에서 오늘날까지 어느 정도의 단식을 의식의 일부로 실천하고 있으며 체열이 필요한 대부분의 과학 연구에서도 피실험자에게 단식을 요구한다. 단식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는 사이버 공간과 다이어트 책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식이 대사를 망친다. 단식은 영양소 결핍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식습관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굶어서 줄인 체중은 전부 근육에서 빠진 것이다. 굶어서 줄어든 체중은 수분이 빠진 것이다. 5시간마다 먹지 않으면 간에서 포도당이 배출돼 인슐린 폭등을 유발함으로써 먹지 않고도 살이 찌게 된다 등 단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가지가지다. 이는 모두 앵무새 말하기의 전형적인 예다.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관해 전문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거나 정확하게 들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저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되풀이되고 부풀려지고 사실이 된다. 그게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보다는 순전히 권위자가 한 말이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틀렸지만 자주 반복되는 주장은 또 있다. 2~3시간마다 먹지 않으면 저혈당증이 생긴다는 얘기와 굶으면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렇다. 이 주장 뒤에는 거의 틀림없이 영양에 관한 오랜 주문이 따라 나온다. 조금씩 자주 먹어라. 2~3시간마다 고단백 음식을 먹어라. 우유와 유제품을 피해라 등이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검토한 연구 자료의 거의 전부가 피트니스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잘못된 정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를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24시간 정도의 단기 단식을 효과적인 체중 감량법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 단식이 기억과 인지 능력, 대사, 근육, 운동과 운동 기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단식 중 저혈당증 신화의 오류를 결정적으로 드러낸 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연구들은 단기 단식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수의 건강 지수를 광범위하게 향상시키고 놀라운 육상 기록을 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실제로 북미 이외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단기 단식을 수백 년간 실천해 왔다. 대단히 앞서 나간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먹기를 시작하는 얘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식품 업계가 진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부단히 노력해 그런 것일 뿐 사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처음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우연히 단식을 선택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곧 단식을 문제시하는 광고 공세에 넘어가 단식은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뒤 단식을 포기하고 만다. 마케팅의 시각으로 보면 단식은 지루하다. 마케팅에 활용할 만한 매력적인 구석이 전혀 없고 식품회사의 손익계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이어트에도 눈길을 끄는 미끼가 있어야 한다. 뭔가 남다르고 특별하게 보일 만한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떤 특별한 식사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특별한 단식법이란 도무지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시도하는 다른 어떤 다이어트보다 단식이 더 효과가 좋은 이유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 법칙을 모두 떠올려보자. 탄수화물과 지방을 혼합하지 말고 따로 먹어야 한다든지, 탄수화물을 하나도 먹어서는 안 된다든지, 지방만 먹어야 한다든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주기에 따라 먹어야 한다든지, 생식을 해야 한다든지,
유기농 식품을 먹어야 한다든지 그렐린, 아디포넥틴, 렙틴,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의 주가에 맞춰 식단을 계획해야 한다든지 등. 이제 다음 사실을 생각해보자. 이 법칙들이 모두 진짜라면 위를 묶는 수술은 효과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효과가 그것도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 위밴드 수술이란 작은 실리콘 밴드를 위장의 윗부분에 묶어 위장을 작게 만드는 방법이다. 수술까지 동원해야 하는 극단적인 조치이지만 다이어트에는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다. 수술을 받은 후에는 적게 먹게 되기 때문이다. 탄수화물만 적게 먹는 것도 아니고 지방만 적게 먹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음식을 적게 먹는다. 반복적인 폭식도 없다. 주기 계산도 필요 없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음식 궁합도 필요 없다. 그냥 적게 먹을 뿐이다.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다이어트는 미끼 같은 게 있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다이어트는 방법이 단순할수록 장기간 체중 감량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특별한 단식 방법은 단순한 다이어트 도구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생활 습관이다. 이를 통해 살을 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특별한 식사 규칙에 기대지 않고도 알약이나 가려약을 먹지 않고도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지 않고도 말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단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라. 단식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도 단식을 한 번씩 해보지만 사실 걱정은 되죠.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굶어서 빼면은 요요 온다. 뭐 그런 말 사실 많이 듣잖아요. 만약에 굶어서 뭐 하루 굶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먹으면은 그 전에 먹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더 많이 폭식을 하기 때문에 살이 뭐 확 찐다든가 뭐 그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렵죠. 사실 두렵잖아요. 살 좀 빼려 하다가 좀 다이어트해서 좀 날씬한 몸매 유지하려 하다가 건강을 해친다면은 그거는 뭐 더 힘든 거잖아. 그죠? 몸을 괴롭게 하고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책의 저자 브래드 필러는 자기가 이제 확실히 갖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육상 기록 선수도 단식하면 힘이 없어서 더 못 뛸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더 확 이렇게 기록을 더 경신하는지 그것도 흥미롭죠, 그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 제가 이제 이 책 읽어드리잖아요. 먹고 다이어트 단식하고 먹어라. 이 책 이제 우리 친척 언니가 이제 보고 또 전화 와갖고 수경아 너무 재밌다면서 너무 목소리도 좋고 하면서 내가 언니 친척이니까 목소리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라면서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좋다면서 자기도 이제 안 그래도 그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왜 언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이러니까 그래 자기도 지금 좀 살이 갑자기 많이 쪘거든요. 근데 거기도 언니도 보니까 뭐 뺐다가 쪘다가 뭐 평생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몰랐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뭐 여러분 그 노니 주스 알죠? 예전에 그 비쌌잖아요. 뭐 한 병에 뭐 20만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 병에 20만 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그때 그게 뭐 좋다 해갖고 그 비싼 거를 아침마다 소주잔 한 잔씩 먹는다면서 해갖고 제가 그 몇 병 사드는 기억이 있어요. 그때 22만 원인가 21만 원인가 했을 거예요. 진짜 오래됐어요.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냥 주스처럼 이렇게 후루룩 마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근데 그 논이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다이어트 하니까 논이 다이어트. 그런 다이어트도 있어 하니까 있다면서. 아침에 뭐 거기서 뭐 나오는 뭐 단백질 쉐이크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보통 단식이나 뭐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거 그거 먹고 아침은 그거 먹고 논이 뭐 그 팩이 60팩인가 뭐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 팩에 해갖고 뭐 한 달치가 하여튼 뭐 22만 원인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비싸죠 사실. 한 달에 22만 원이면은. 그래서 아침에 뭐 쉐이크 먹고 그다음 점심 저녁을 논이 주스를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그거 먹나니까 그거 먹는다면서. 근데 배 안 고파? 뭐 식탐이 안 생겨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근데 이제 한 달 했대요. 자기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와서 해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보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어느 날
도저히 이제 안 되겠거든요. 이제 한계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더 이상 뭐 피할 방법이 없는, 이제는 다이어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언니가 선택을 했는데 한 달 했는데 5kg 빠졌대요. 여러분, 여자에게 5kg는 어마어마한 거 알죠? 남자 15kg만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자의 1kg는 엄청나거든요. 5kg 빠졌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못 만났어.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언니가 거짓말한 언니는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내보고 나도 노니 주스 먹고 싶다 하면서 이러니까 그래 해라면서 내가 좀 사게 해줘라 할게 하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어쨌든 여기 브래드 필론이 말하는 그거잖아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투자해서 살을 빼야 된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맞죠? 돈도 절약하고 아주 단순하고 그죠? 효과적인 그죠? 그런 방법 아닌가요? 고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언니가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 수경이가 어떤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겠죠? 또 모르겠어요. 언니가 지금 이제 한 달에 5kg 빼고 또 다음 달에 또 5kg 빼고 한 10kg 빼갖고 이제 날씬하게 나타나면 또 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언니만큼 살 안 쪘거든요. 남들 보기 그냥 통통 오동통통통한 정도. 근데도 남편이 자꾸 살찌다 구박하니까, 왜냐면 제가 아가씨 때 너무 날씬했거든요. 바람 불면 후 불면 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느다란 S라인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첫 이미지잖아, 첫 인상.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진짜 날씬하고 예뻤다네요. 이런 하늘에서 어떻게 이런 천사가 내려왔을까 하는 그만큼. 근데 지금 보니까 발뚝도 굵어지는 것 같고 얼굴도 뭐 호떡같이 달덩이처럼 커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뺐으면 하고 자꾸 그러고, 자기는 사실 살이 더 쪘거든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아주 멋있는 남자였답니다. 지금도 멋은 있지만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당신 배라 좀 빼고 이야기하라면서. 그럼 나는 남자잖아 하면서. 남자한 거하고 배살 빼는 거하고 상관 있나요? 상관 있나요? 근데 이렇게 구박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분 중에, 지인 중에도 이제 아가씨 때 날씬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 둘 낳고 살이 어마무시하게 쪄버렸어요. 그래서 아가씨 때 예쁜 날씬했던 모습이 싹 사라져 버리고 어느 중년에 이제 부인의 모습이 돼 있는데, 남편이 절대 구박 안 한대요. 나는 남편이 매일 구박해 하면서, 그러니까 왜 구박하냐면서, 너 덜 사랑하는 모양이라면서. 나는 구박 안 한다면서. 우리 신랑은 내가 이렇게도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단다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말 듣고 저는 화가 났죠. 아니 진짜 이 인간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아직 그 뭐 나를 덜 사랑해서 나를 구박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래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남편이 부인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이 아무리 오동통통 갈수록 내 노릇이 돼가도 전혀 말하지 않는데 하면서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물론 사랑의 방식이 틀릴 수 있겠지만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내의 건강,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갑자기 살이 찌고 비대해지면은 이제 그냥 뭐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괜찮다, 뭐 여자도 통통하면 어때, 남자는 좀 그래 배도 나오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 매력적인 모습, 내가 볼 때마다, 당신 볼 때마다 내가 좀 기분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큰 사랑이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죠. 와이프가 뭐 아무리 펑퍼짐해줘도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와이프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남편이 뭐 아무리 뭐 배가 나오고 살이 쪄도 뭐 와이프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이야기해 주는 게 물론 구박을 비칠 수도 있겠지만, 여보 살 좀 빼 하면서, 또 술을 많이 먹으면 여보 술 좀 줄여, 이게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 사실 잔소리 정말 안 하거든요. 너무 많은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서 안 보자, 남편이 지금 담배 끊은 지가 1년 반 됐나. 그때도 제가 사실 담배 피우는 게 싫었어요. 싫고 또 남편 또 이제 애들 있으니까 숨어서 피우는 거죠, 베란다에. 이제
거실 문으로 나가면은 담배 핀 표시 나니까 애들이 거실에 있고 이제 방에 다 타니까 있잖아요. 안방 문을 이제 그 안방 문하고 그 뭐야 베란다 연결된 글로 타는 거 가서 담배 피우고 또 살짝 타는 거고 그거 사실 못할 짓이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냄새 날 때 있거든요. 그래가 싹 입 싹 닦고 이제 싹 밖에 나오면 애들이 아빠 어디 갔다 왔어 하니까 어디 안 갔는데 담배 냄새 난다면서 아빠 분명히 담배 피웠다면서 안 피웠다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죠 사는 게 힘들잖아 사실요. 저도 사실 남편 담배 피우는 거 싫었지만 잔소리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제 놔둬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1년 반 전이죠. 제가 남편을 이제 강압적으로 끌고 이제 그 내과에 갔어요. 내과에 가서 그 약 있잖아요. 먹는 약 그걸 갖고 이제 처방 받아서 그때부터 끊은 거 지금까지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은 아직 1년 반 돼도 다시 피울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 이제 연기 나면 내가 저만큼 지독하게 냄새 났었나면서 보기 싫 듣기 싫다 아 참 냄새 맡기 싫다면서 창문 닫고 싶다면서 또 지나가다 냄새 나면 저렇게 독한 냄새 났었냐면서 당신은 더 했거든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아 참 보기 싫고 냄새 맡기 싫고 또 운동하고 나면 땀 나잖아요. 땀 나면 그 담배 냄새 다 피운 사람 냄새 더 지독하거든요. 내가 남한테 저렇게 피울 줄인지 몰랐다면서 더디어 자기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남편이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술을 이제 끊게 만들고 싶은데 제 욕심이죠. 아직까지는 잔소리 안 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해요. 갑자기 확 끊을 수는 없잖아요. 여보 일주일에 몇 번 마셔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데 그리고 막 체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놔둬봤어요. 제가 워낙 잔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남편이 좀 신경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끊게 하고 싶고 하여튼 오늘은 지금 단식 얘기하다가 왜 이 담배와 술까지 갔죠. 그것도 끊는 거 맞죠? 그렇네요. 단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의 지식 그 얄팍한 지식 저도 사실 아는 게 진짜 없거든요. 뭐 깊게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얄팍하게 조금 사실 그걸로 이제 그냥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거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방송 듣고 또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 참, 그리고 저 지금 이제 구독자가 28명입니다. 많이 늘었죠? 아직 한 달 안 됐죠? 하여튼 우리 이 책을 읽고 단식도 해보고 한번 이제 우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